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평행복이라고 이제 종합병원들, 우리 과장님들 이제 진료할 때 이제 개선해야 되면 어떤 것들이 개선하면 좋을지를 꽤 오랫동안 이제 같이 코칭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로컬도 사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환자 동의를 진료실에서 어떻게 받아내는지.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오랜 시간 동안 환자랑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3분이라고 얘기하는데 3분 동안 환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도 중요하고 또 병원의 매출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면 비급여 동의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많은 병원들을 개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 원장님들 특징에 따라 이제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진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치료의 차별화의 첫 시작이 진단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고객은 내가 이거를 왜 치료해야 되는지를 또 로직으로 그리고 반드시 동의가 돼야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뭐 이러니까 치료하세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환자를 설득하는 이 로직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진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 가면 원장님들이 진짜 문제를 몇 개 안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진단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죠. 진단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제가 치료가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단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당연히 진단을 제대로 안 하고 동의가 안 되면 소비자가 절대 비급여,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치료비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급여를 쓰기 위해서는 진단을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 할 때 진단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진단 차별화를 해보자. 그리고 진단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자. 뭐 진단 키트를 만들어 보자. 우리 병원만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할 때 최대한 환자 진단하는 방식에서 짧지만 그래도 환자를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통증 같은 경우도 진단할 때 이렇게 문제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이렇게 통증 부위랑 어깨랑 이런 걸 다 체킹하고 만져보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이처럼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내가 어떻게 아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정들 있잖아요. 내 통증이 오거나 뭐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가정들을 설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완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한테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겠구나 라고 딱 로직이 서야 돼요. 고객이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진단을 저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진단을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 병원만 나만의 어떤 진단 툴에 의해서 진단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환자에 따라 진단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원장님이 있어요.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원하는 환자한테는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그냥 그 심플한 진단을 원하는 고객한테는 또 심플하게 진단하는 원장님도 봤어요. 이건 환자에 따라 맞춤식으로 하는 거니까 대단한 내공이죠. 어쨌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진단 프로세스를 아주 디테일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거에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진단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병 같은 경우 엑스레이 찍고 들어오는 차트도 보통 이제 닥터가 보는데 하나를 더 설치해서 환자한테 크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설명할게. 환자가 내가 아픈 부위, 뭐 치과도 제가 아는 원장님은 엄청 큰 50인치 TV를 다 다뤄놓으셨어요. 왜냐면 환자가 썩은 게 싹 들어오니까 진단하고 설명이 되게 매우 빠르고 동의도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진단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이제 본인 PC에 넣고 진단을 보여주는 부분을 사실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면 가장 빠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를 놓고 같이 설명을
할 때도 가급적 닥터 원장님들 실에 있는 PC는 좀 큰 거,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환자들한테 보여주는 걸 가능한 큰 PC를 다뤄서 환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확 와닿게 보여주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꼭 드려요. 그리고 실제 제 경험상 그렇게 했을 경우 동의율이 또 엄청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셋째, 진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가끔 그 진단을 설명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못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뭐냐면 너무 상업적으로 한다든지, 너무 상업적으로 하면 환자들이 금방 알죠. 그리고 너무 또 저번에 이제 환자한테 막 설명했는데 환자가 그걸 동의를 못하면은 또 막 얼굴에서 표정이 막 나오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들도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뭘까요? 환자한테 치료의 가이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치료의 가이드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게 치료에 원장님이 확신이 없거나 또 뭐 똑같아요. 직원이 확신이 없으면은 환자 설득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원장님들하고 어떤 그 진단 프로세스를 짤 때 원장님이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확실히 잘 짜시고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당연히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이 내가 좀 자신 없는 거를 하실 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히 동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치료를 잘하는 분야인데도 또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환자한테 권위적으로 한다든지 권위적 언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강압적 언어를 쓰는 거죠. 요즘 예전에는 통했는데 요즘 절대 안 통합니다. 따라서 환자들도 의사랑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의견을 구하고 환자랑 충분히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실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바로 리뷰에 이제 네이버 리뷰에 안 좋은 글 막 올라옵니다. 따라서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하게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설명할 때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내 치료에 대해서. 그럴 때 환자는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성향에 따라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통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내가 어떻게 환자한테 설명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환자한테 좀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핵심은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담 잘하시는 원장님들 보면 비유를 잘 써요. 우리가 성경도 비유를 잘 썼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원장님들이 어떤 환자가 쏙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의학 용어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어떻게 빠르게 쉽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찾아서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환자를 빨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도 쉽게 설득하고 빨리 동의하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도 편하고 그리고 환자도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는 원장님들이 이제 내공이 쌓이면은 환자에 따라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가 아니더라도 환자가 연령대별로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해하기 좀 어렵냐 따라 그냥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객의 어떤 성향들이 특히 병원은요. 병원은 뭐 층이 없이 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환자에 맞게 이제 좀 더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은 아주 퍼펙트한 거죠. 네. 진단이 정확하면 비급여 동의는 오케이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를 잘 셋업해 놓은 병원들 비급여 동의율이 그냥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잘 셋업 못하면은 동의율 받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얘기하기 어렵고 직원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병원 매출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병원 매출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치료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들이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고 설명할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환자한테 맞는,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맞는 그 진단 설명을 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아마 바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뭐 매출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원장님들이 스스로 바로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한 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